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로르입니다. 2024년도에 유튜브를 찍고 2025년도에 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산행도 잘 못하고 유튜브를 잘 안 찍었네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신경 쓰는 일도 많고 해서 안 했는데 다시 유튜브를 또 잡아봅니다. 오늘은 방목지에 이렇게 밭을 좀 멜로 풀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할 때 이게 나무를 너무 많이 잡아버려가지고 노사진을 지금 다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에 도라지를 심어놨는데 얼룩 보이시죠? 이제 얼룩오고 있네요. 잔대도 저렇게 많이 얼룩오고 있고 풀은 다 매줘야 됩니다. 나무가 클 동안 풀을 매주고 여기는 다음에는 다 이제 산밭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우선은 다른 작목이 들어가 있는데 나무가 크고 나면 이제 다 산밭으로 만들 작정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산행도 그렇지만 또 얘기도 이렇게 찍으면 좀 딱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딱딱한 부분들이. 근데 딱딱한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삶에 대해서 뭐 자연사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도는 삶들을 보면은 제가 참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감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삶이 씨가 떨어져서 산에서 산 삶에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안다면 절대 감정 얘기를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추정이라고 하지만 너무 뭐 근접에 확실하게들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산양삼, 장내 등을 심었을 때 보시면은 3개, 2개, 잎이 3개, 2개 납니다. 자, 작년에 씨 뿌린 거예요. 작년에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납니다. 이게 내년에 사엽이 되나? 안 됩니다. 사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엽이 되냐? 안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오엽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엽 얼마나 됐을까요? 가꾸죠. 가꾸인데 가꾸가 안 됐어요. 그래서 3엽이죠. 한쪽 옆이 3엽. 자, 이게 이렇게 3구가 되는 동안, 이것도 3구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저기 보면 이파리 4개죠. 넉장. 가꾸 4엽입니다. 가꾸 4엽. 3구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3구 완성된 건데 크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다 크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내년에도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 밀립니다. 밀리면은 여기서 이제 사구대가 얼러오는 거예요. 가락 줄기가 하나가 얼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6년, 7년, 8년 됐다는 산양삼들이 나오는 게, 약통을 보세요. 약통을.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러면 그 종자는 무엇이겠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산에서도 같습니다. 산에서도 삼씨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처음에 3엽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2엽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좋은 것들은 진짜 오래된 것들은 1엽으로 올라옵니다. 제가 산행을 하면서 1엽도 봤으니까요. 예,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인생 사는 게 사기라고. 사는 자체가 사기라고 얘기합니다. 사기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 해발 메꼬지에서 삼 재배한다고 떠들어가지고 비싸게도 팔았죠. 돈이 되니까 많이 재배가 확산됐죠.
그 다음에 순수 자연에서 기른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뭐죠? 자, 거름 주고 뭐하고 하는 게 다 그 산을, 이 나무 뿌리를 싹 걷어냅니다, 이거. 풀뿌리, 나무 뿌리. 그리고 그 밭 재배 형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름 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소비자가 알고 나니 산값도 똥값 되고 하니 뭐라 합니까? 이제는 뭐 이걸 주네, 저걸 주네. 그러면서 또 이제 건강한 삶을 키워내서 그런다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또한 또 얼마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배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 아는데 지금은 때려 추웠어요. 그런데 내가 3재배 한다니까네, 같은 재배 하는 줄 알고, 산양삼 재배 하는 줄 알고, 그거 왜 하냐고 고생만 하고 망했는데 그거 왜 하냐고 그러더라고. 왜 하겠어요? 같은 삶이 아니니까 하겠죠. 저희는 밭 형식 없습니다. 쫙 나와야 돼, 이게. 그냥 밭둑으로 해가지고 뚜룩을 만들어서 삶이 완전히 막 쫙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인삼밭처럼 없잖아요. 듬섬듬섬. 자, 이거 씨 그냥 뿔에 난 거예요, 씨. 그래서 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이거 3엽짜리. 이거 2엽짜리네, 이거는. 2엽. 자, 이거 제대에 캐지 못합니다. 제대에. 수확이 없어요, 제대에는. 후대에 가야 돼요. 자, 이게 진짜 삶이에요. 진짜 좋은 삶을 먹으려면 제가 이제 씨삼이라고 얘기하는데, 씨를 심어 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나는 삶들이에요. 저 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4구대인가 5대인가. 자, 저런 건 엄청 오래된 겁니다. 저 정도로 커 올라가는 거는. 여기 육구 만달도 있는데, 만달이라고 그러지. 육구 만달. 제가 재배하는 방식은 톡톡합니다. 그리고 6년 돼가지고 7년 뭐 이래가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팔 수도 없고요. 왜? 예전에 재배하시던 분이 한 말이 있잖아요. 한 분이 6년 돼가지고 팔려고, 다른 말도 없고 처음 하시는 분들 6년 돼서 팔려고 삶을 캐니까네, 이쑤시개만 한 개 나오더라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고 진실이에요. 걸음 안 주고 묘를 갖다가 이식을 안 하면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크지를 않아요. 성장 속도가 느려요. 산에서 부엽토만 먹고 자라면 어떻게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밀집 재배를 하면 걸음을 안 주면 삶의 영양분을 최고 많이 먹는다 하죠? 다 죽습니다. 고사됩니다. 여기 근방에도 지금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충분히 걸음을 먹을 수 있도록 산삼처럼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장례시예요. 장례시인데, 장례와 산양삼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논쟁도 심하고. 논쟁할 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삼의 역사와 장례의 역사와 산양삼의 역사를 보시면 돼요. 간단한 원리거든요. 간단한 원리. 삶 재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장례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보고, 또 산양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돼요. 간단해요. 간단한 건데 탁 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우는데 못 이겨. 모르면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엄청 세워야 돼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삶 크게 하시는 분도 저하고 논쟁을 펼치다가 결국은 이제 본인이 수긍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례의 역사, 장례가 시작된 곳, 현재도 하고 있는 곳을 들이댔거든요. 산양삼 얼마 됐습니까? 우리 임산물 이능 산림청에서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답이 나오겠죠. 자, 보시면은 이런 데서 재배를 합니다. 산이죠? 산에서 재배를 합니다. 하나도 안 걷어냅니다, 뿌리를.
그냥 풀만 잡아줍니다. 풀만 잡아주면서 재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풀도 뭐 나무 밑에 잘 안 자라니까 이렇게. 요즘은 산에 도둑놈들이 많아가지고 도둑선생들이, 저희가 이제 여기가 전기가 안 돼서 태양광으로 합니다.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산에다 부엉이를 다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으로 전기가 일부 되니까 이제 저 밑에 보시면 저 카메라가 다 저렇게 다 비추고 있습니다. 움직임 포착 다 하고 소리 꺼짐 다 녹음됩니다. 그리고 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부엉이는 메일로 전송이 되니까 그냥 도둑이 들어왔으면 바로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에. 6년도 그런데 이렇게 몇십 년씩 농사 지어가지고 진짜 키워내는 것들을 훔쳐가는 놈들은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죠. 아주 그냥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다. 아주. 밭대기를 다 못 물리면 진역을 갖다 한 100년씩 살려야 돼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런 놈들은. 여기 보면은 다 여기는 이제 도라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산에 가랑이 부엽토 막 이런 게 이제 낙엽이 떨어져서 부엽토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완전히 돌밭이고 전부 다 한 해발 한 7, 800고지 되니까 청정지역이죠. 여기는 뭐 차가 다니는 것도 없고 오직 산속이니까. 도라지 종자도 이게 밭도라지 종자가 아닙니다. 밭도라지 종자가 아니에요. 산도라지예요. 그리고 더덕도 이렇게 막 그냥 올라옵니다. 대궁이 시원하죠. 저 밑에는 팔뚝만한 더덕들도 있습니다. 계속 종자 번식시키느라고 재배를 하는 거고. 요즘 뭐 인터넷 유튜브나 밴드나 보다 보면 뭐 산양산 10몇만 원짜리도 막 올라오던데, 뭐 8년근이네 9년근이네 해가지고 참,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남의 물건이니까 뭐 가격을 미룰 수는 없겠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삶시장도 좀 안정권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뭐 검증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인삼물 지능청인가? 거기서 인삼씨도 보면 다른 데서 인삼씨를 사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삼 재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 인삼씨를 사는데 산양삼이 인삼씨예요. 인삼씨예요. 사는데 다른 데는 싸대요. 근데 인삼물 저거 하는 데는 협력업체겠죠. 인삼농가하고 협력업체니까 거기는 엄청 비싸대요. 장난이 아니대요. 뭐 배수가 굉장히 높은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산양삼 나오고 막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인삼 대체 작목이라고. 인삼한 데가 점점 줄잖아요. 근데 인삼 하는 데는 있고 씨는 팔아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산에다 다 뿌리는 거예요. 산양삼으로. 그래가지고 인삼처럼 묘 한창 부어가지고 한 2, 3년에 또 다시 캐가지고 이식을 또 하는 거죠. 갖다 쫙 뿌려놓고 또 그걸 덮는 거죠. 그래놓고 거름 주고 하니까 이식돼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여기에 6,9만 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괜찮은데, 중국 장내 현지에서 엄청 싼 거 아시죠? 그거 갖다가 산삼으로 한국에서 둔값도 막 된다 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고, 또 인삼을 가지고 요즘은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요. 그걸 가지고도 산삼으로 이제 팔아먹습니다. 어떻게 산에다 잘 저걸 해가지고 내두 한 2칸 만들어 가지고 산삼으로 팔아먹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리 그래도 양심은 속이지 말아야지. 양심은. 누가 그러대요? 내보고
남들 다 하는데 못하는 것도 바보라고. 이거 저처럼 이런 식으로 재배하면 돈 안 돼요. 그 대신에 진정한 그런 작목을 알고 뭐 10년 15년 후에 그렇게 기다리면 그때부터는 돈이 됩니다. 또 찾는 사람들이 가치를 알고 품목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사람들은, 좋은 약초를 바르는 사람들은 찾아 먹습니다. 저기 보면은 예전에 그 삼척 근덕에 그 가면 여삼리라고 장례 재배하죠. 그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 어르신들부터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게 장례 어떻게 팔았습니까? 옛날에 1년에 10,000원이에요. 씨가 들어가면 10,000원이에요. 10년이면 100,000원이에요. 한 뿌리에. 그렇게 예전에 팔았었어요. 그렇게 말이 나왔었어요. 그쪽에서. 사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기르는 로고를 생각해 보세요. 10년이에요. 10년. 뿔이 크지 않습니다. 정말 젓가락보다가 이쑤시개보다 조금 더 큽니다. 젓가락만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젓가락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옛날 젓가락 있죠? 납작한 젓가락. 그게 정말로 자연의 부엽토에서 자연의 걸음만 먹고 자란 삶들입니다. 오늘 대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달고 싶으신 분 토다세요. 그렇지만은 달 수 없을 겁니다. 알면은 달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밭에다가 산에 보니까 그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유황 뿌린 데도 있더라고. 산에다가 유황을 막 뿌리고 그러면서 뭐 엄청 건강한 뭐 그런 걸 뭐 삶을 길러낸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개인의 소견이겠죠. 저는 오로지 이 오염없는 자연 속에서 가랑잎이 떨어지고 썩고 미생물이 살아있는 흙 속에서 부엽토 속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란 것이 사람 인체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진짜 우리 그 약초를 보세요. 약초를 보면 건강하신 분들이 뭐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많지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거의 알만한 편한 것은 많아요. 편한 것은 뭐 먹는 것도 똑같아요. 편한 것은 많아요. 하지만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자연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왜 그 자연치 뭐 치유하고 뭐 습치유, 먼치유 하려면 왜 꼭 자연으로 갑니까? 편백나무를 하고 뭐를 하고 자연에 치유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에 치유받으려고. 그런데 먹는 건 어떤 걸 먹어요? 그래서 생각이 깨어 있으면 내가 하나를 먹더라도 좋은 걸 먹게 됩니다. 하나를 먹더라도. 아니 얘를 막말로 5번짜리 뭐 10만원짜리를 10번을 사 먹으면 100만원 아닙니까? 근데 진짜를 한 번 먹어요. 100만원이 됐든 100만원 안 됐든 뭐 이상이 됐든 그 하나를 먹으면 그 10번 먹은 효과보다도 몇 수십 배는 좋습니다. 제가 도라지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에게 한 뿌리와 한 가마니를 얘기했어요. 한 뿌리와 한 가마니. 그만큼 효능이 차이가 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산도라지도 얼마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비싸서 사람들이 잘 못 먹어서 그렇지. 이렇게 기침많이 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잠깐 이제 기침을 한 건데 폐나 기관지 뭐 그 외에도 도라지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많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산 도라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례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좋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에 올라와서 싸그리 캐가지고 이제 종자가 말랐습니다. 종자가. 그리고 잔대, 4.3이라 그러죠. 그것도 종자가 말랐어요. 그래서 저는 산에서 그것도 재배합니다. 자연 방법으로 재배합니다. 부엽토를 먹고 자라게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건강합니다. 우리가 뼈 쪽으로는 일을 많이 하고 뭐를 하면은 노화가 오면은 고치긴 참 힘들어요.
그거는 세월 속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나무도 고목이 되면 찢어지고 깨지고 아프고 다치고 합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오래되면 나무에 따라서 그 생명력을 다하면. 사람도 같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이기는 데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그 자가 면역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많이 먹으면 자가 면역을 많이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뭐 희생된 분도 계시지만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힘듦을 겪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다 마스크 쓰고 코로나 걸릴까봐 서로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도 2번 걸렸습니다. 아니 3번이구나. 2번은 왔다 가고 1번은 약간 좀 세게 왔었고 백신 주사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과 함께 오래 가까이 하려고 이제 바깥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것보다가 산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하고 뭐하고 좋은 거 먹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죠. 철에 나오는 음식을 먹으라고. 철에 나오는 거. 봄에는 봄나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웃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제가 농사를 지을 때, 밭농사를 지을 때 상추를 심는데 상추에는 약을 안 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상추가 참 깨끗하다고 들었어요. 약을 안 주니까. 그래서 상추 농사를 지었는데 상추에 이렇게 뭐 자꾸 벌레가 끼는 거예요. 그리고 상추가 오가리가 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집 상추는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잘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생각하다 하루는 아침 새벽에 밤쯤 됐을 거야. 새벽이니까. 일찍 마을로 나가가지고 돌다가 한쪽 그 집 상추하는 집 이제 하우스를 봤는데 글쎄 아침엔 하우스 안에서 분무기 소리가 뻑뻑 끓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하고 살곰살곰 가봤어요. 뭐 다른 뭐를 하나 하고 가보니까 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상추에다가. 그래서 다음에 알고 봤더니 그게 진딧물 살충제입니다. 진딧물 살충제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농사는 약 안 치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약을 쳐봤어요. 살충제를 쳐보니까네 진딧물이 싹 사라지고 오가리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추 이파리가 좋게 나오더라고. 자, 물론 뭐 우리 그 시약청에서도 뭐 이제 농약 성분 검출을 합니다. 뭐 친환경도 많이 나오는데 친환경도 보면 친환경 농약도 있더라고요. 치는데 사람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제 이쪽에서 뭐 사람들 얘기를 하고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먹고 소화 배출을 잘 시키는 사람들은 괜찮으나 자, 요 정도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배출이 되는데 인체에 아무런 적이 없다 하고 시약청에서 이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축적이 되면 나가지 않고 성분이 나가지 않고 축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안 좋겠죠. 세상에는 건강한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건강보조식품.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 하더라고.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보조식품이 건강보조식품. 그런데 그걸 그냥 뭐 파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팔아야 되니까 밥처럼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먹으래. 아침, 점심, 저녁 그냥 계속 먹으래. 옛말에 이런 말이죠.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라고. 한 가지 성분이 너무나 몸에 축적이 돼버리면 과하면 몸에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 그게 또 괜찮으면 또 이제 그 사람이 또 그게 안 좋으면 그걸 과하게 먹어서 안 좋으면 또 다른 걸 또 파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또 연결돼서. 아니면 그 사람이 또 팔든가. 이거 먹으면 그것도 좋아진다고. 자, 우리가 모두가 건강을 위해서 다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래 참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인생이 사는 게 우리 사는 삶이 사기라 하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 건강을 파는 사람들 아니에요. 건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할 얘기는 굉장히 많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성질을 막 내요. 안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성질을 안 내겠습니까?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자기네께 최고라고. 그 사람들도 남의 거는 또 죽어도 안 듣네. 아주 자기가 지면 안 되니까, 자기 물건이 하자가 생기니까 못 팔아먹으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수천억을 법니까? 수백억을 법니까? 에휴, 물론 한편으로는 뭐 이해도 하지만 너무 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의가. 그래서 드시는 분들도 생각을 좀 하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몸에 좋은 건지, 아니면 이걸 내가 약으로 먹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잠깐 안 좋아서 그게 좋아지려고 먹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고 드시면 생각해 보시오. 내가 1년을 먹는 거를 몸이 안 좋아서 한 2달만 먹었어. 그러면은 좋아졌어. 좋아졌다고 느끼면 돼요. 응? 그러면은 2달만 먹었으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개월은 나가는 지출이 줄어요. 우리가 현대인들을 보면 쓰고는 그걸 메꾸고 벌기 위해 가지고 또 아둥바둥 힘들게 또 그런단 말이야. 내가 보면 그 스트레스가 더 병을 만드는 것 같아. 현명하고 슬기롭게 사셔야지. 현명하고 슬기롭게. 왜 그렇게들 못 사셔? 현명하고 슬기롭게. 좀 비우면 돼요. 낮추고. 그러면 인생이 즐거워.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행복해.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건강해진다고. 웃으세요. 그리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물도 그렇고 다 아파요.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아프면 병원 가시고, 덜 아프시면 내 건강 관리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편하죠. 그리고 이제 이 자연, 운동도 좀 하시고, 산에, 맨 그 아스팔트 그런 데 걷고 다니고 매연 나는 데서 뛰고 걷고 운동하지 마시고, 가끔은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자연과 함께 힐링하게 건강하시고, 요즘 보면 시내도 보면은 뒷동산이나 뭐 이런 데 많잖아요. 등산로 만들었는데. 근데 유산소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주절주절 거리시네. 저도 이제 일해야 되니까 이제 영상은 종료하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엘로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문의를 남겨 놓으세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가 010-5851-3940입니다. 5851-3940. 문의하실 것은 문자도 넣어주시고 뭐 얘기하세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일하러 갑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